서승환은 실패도 실망하지 않는다. 서승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서승환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없다. 패급이라고 불리다가 완전 대우를 해줬잖아요, 회사에서. 네네네.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구나. 이때부터 알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아침 루틴을 저 따로 적어놨어요. 학원, 시각화, 산책 및 러닝, 이제 감사할 일. 사진을 붙여놓으셨네요. 돈이랑 막 차랑. 네, 비전 보드라는 건데 대한민국 부자인분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파민 중독돼서 유튜브 보고 있고 셔츠 보고 있고 릴스 보고 있고 TV 보고 있거든. 행복, 부, 시간, 운, 실행, 서승환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낸다. 제학기 1등, 수완 발언 화이팅! 가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뚫어버리면 20년 나옵니다. 월에 매달. 한 거래처를 잡으면 금메달 따는 거랑 똑같아요. 제약회사들 다 계약을 해놨어요. 엄청 많네요. 이제 처음에는 뭐 한 4-5개 하다가 지금은 이제 40개, 50개 이제 제약회사. 고객들한테 항상 거절을 당하다 보면 사람 멘탈이 흔들려요. 그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동기부여가 항상 필요한 거야. 뭔가에 득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와요. 굳이 내가 안 가도 돼요. 그게 영업의 정석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산책을 가는데 네. 같이 한번 가시죠. 산책을 가신다고요? 자, 아침에 루틴이 네. 이제 산책하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 휴대폰을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는 보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뇌를 좀 최적화시키려고 산책 아니면 러닝 3km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일단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완메디칼 바른메디칼 대표 서승완이라고 합니다. 메디컬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친한 원장님들이 제 약을 좀 써주게 됨으로 해서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병원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 영업사원을 하시다가 회사를 차리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제약 영업사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혹시? 나이가 83년생. 아, 진짜요? 83년생 42살입니다. 엄청 동안이신데요? 보통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월 수익은 평균으로는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약 영업사원으로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쪽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원래 제가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집이 엄청 힘들어졌는 거예요. 어머니가 카드값 낼 돈이 없다고 해서 펑펑 운 적이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이제 취업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연봉이 센 회사들이 대구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금융권이 있었고 그다음 제약 쪽이 있었고 그쪽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약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쪽에 이제 준비를 했었죠. 집이 좀 힘들어지셔가지고 네네네. 큰 돈을 벌려고 제약 영업 쪽으로 이제 네.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제약 영업 하실 때 실적은 많이 좋으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못했어요. 저희를 이제 등급을 나눴었는데 잘하는 영업사원들은 A등급,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은 B등급, 그래 좀 못한다 싶은 사람들은 C등급으로 하고 제가 패급이었습니다. 아, 패급? 네, 지점장이 직접 회사를 나가라고 약간 동조를 많이 했어요. 니는 영업이랑 맞지 않다. 그거를 벗어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번 회식 자리에서 지점장이 이제 부모님이 약간 욕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펑펑 울고 아 진짜 열정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음 날부터 이제 약간 미친놈처럼 일을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진짜 주말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하는 영업사원들을 모방을 했어요. 똑같이 그때 LED 명찰이 있었는데 그 명찰을 누가 담당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뺏겨서 경북 지역 어느 지역 병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면 돌아가는 문구를 만들어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의사분들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에다가 음료수랑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병원에다가 갖다 주고, 겨울에는 보온병에다가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등등을 담아서 또 영업을 뛰고, 그리고 매월 플라워 데이라고 있어요. 의사분들이 대부분 와이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샴페인이나 작은 메모지를 사서 드리는 거죠. 와이프분 갖다 드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문자를 돌렸습니다. 의사분들한테 좋은 하루 되라, 행복한 하루 되라. 삼성영업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영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욕을 듣고 펑펑 우신 다음부터 네. 어떻게 뭐 각성을 좀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미친놈처럼 했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반찬도 해가지고 가셨다고. 네, 맞아요. 어떤 내과가 있는데 환자가 1환자가 200명에서 300명 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환자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한 번은 원장님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냐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벌써 2채가 계시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365일 진료를 하실 필요가 있냐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애들이 미국에 3명이 다 있는데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3천에서 5천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하는데 원장님 좀 불쌍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진료만 보고 있어. 그냥 애를 위해서 하는 게. 와이프도 다 거기 계시는 거예요. 기록이 아까. 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 있는데 밥도 보니까 주말에 대충 먹더라. 그래서 반찬을 좀 해서 같이 갖고 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반찬을 가지고 올라가서 원장님 같이 드시자고. 원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관계가 더 두터워지면서 약이
세팅이 되고 이제 영업 성공하신 네. 거네요. 실적이 엄청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죠. 팀장님이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대박이었는 게 처음에는 맨날 뭐라고 했어요. 니는 영업 사원이 맞지 않다 회사를 나가라 했던 사람이 회의실만 들어가면 제가 하루 종일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각을 했는데 본부장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때 1등의 맛을 느꼈어요. 아 이게 1등의 맛이구나. 되고 달라지는 거야. 패급이라고 불리다가 완전 대우를 해줬잖아요, 회사에서. 네네네.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구나. 이때부터 알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요즘 식단 중이라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뭔가 엄청 열심히 많은 것들을 좀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스스로한테도 맨날 네가 해야 될 이유를 대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필요 없으시죠? 저기 막 사진을 붙여놓으셨네요. 돈이랑 막 차랑. 이게 비전 보드라는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자인분들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거를 모방을 많이 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침에 하시는 루틴들 뭐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침 루틴을 저 따로 적어놨어요. 학원, 시각화, 산책 및 러닝, 이제 감사할 일. 제가 감사할 일 3가지를 또 하루에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최고의 기분을 만드는 거죠. 영업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싸움을 정말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분을 내가 최고조로 만들어야지 고객들한테도 웃으면서 전파를 할 수가 있고 말이 행동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일 3가지는 제가 1년 목표를 최종 목표를 아침 저녁마다 읽습니다. 하루에 생각을 2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제 목표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마인드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에다가 적는 거야.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책임져야 되고 희망이 되고 서성한 화이팅을 또 외치는 거야. 그러면 동기부여 또 다시 올라. 그렇게 또 시각화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인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레벨이 처음에는 1, 2, 3, 4로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2, 4, 8, 6, 10 곱하기 배수로 올라가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랑 저랑은 10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파민 중독돼서 유튜브 보고 있고 쇼츠 보고 있고 릴스 보고 있고 TV 보고 있거든. 제 뇌에다가 각성을 하는 겁니다. 서성환은 실패도 실망하지 않는다. 서성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서성환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없다. 저는 이런 루틴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말하고 상상하고 외치고 나갑니다. 진짜 무조건 도움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루틴이 이제 끝났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하루 일정은 이제 또 어떻게 되시나요? 사무실 가서 본부장한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병원 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할 게 있고 바로 메디컬 이제 영업사원이 있어요. 주마다 동기부여 및 이제 체크를 해요. 그런 일정을 할 겁니다. 네네.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이제 계속 가시는 거네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과정들이 정말 행복한 거를 저는 요즘도 엄청 많이 느낍니다. 아,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걸 못해서 모방을 했어요. 내가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죠. 저도 이렇게 할 줄 몰랐죠. 이렇게 루틴이 무슨 2시간이 걸려. 2시간, 3시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 대표님이 되시면서 그런 게 더 커지셨겠네요. 진짜 옛날에는 책을 정말 안 봤거든요. 공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영업사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려니까 모르니까 뭐 말은 못하겠어. 회사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찾아봐야 되는 거야. 먹고 이렇게 바로 치우시네요? 바로 안 하면 안 합니다. 하기 싫은 생각이 나기 전에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 않을 이유를 한 2만 가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깨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무실로 가시는 건가요? 네, 사무실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 부, 시간, 운, 실행, 강서성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낸다. 제학기 1등, 수완 발언, 화이팅! 와, 현관에도 이걸 붙여놓으셨네요? 아니, 붙여놓으면 또 안 하거든요. 좀 듣고 갈게요. 루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책을 귀로 듣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차에서 이동하실 때는 무조건 귀로 듣는 책을 사시는 거네요. 귀로 듣고 아니면 유튜브로 동기부여 관련되는 거를 듣고 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생활의 모든 거를 적시적소에 다 갖춰놨네요. 환경 세팅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랩풀을 많이 설정돼 있고 집에 만약에 과자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방에 달라지려고 하면 절대 안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 1% 성장한다. 하루에 1%만 성장하면 1년이면 37배야. 목표는 높게 잡았죠. 그걸 급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1%만 하자. 오늘 1%만 하자. 그래, 그러면 된다. 서성환 잘하고 있다.
엄청나게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데 좀 원동력은 어떤 게 있으세요? 부모님이 카드값 자꾸 울게 된 계기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극이었죠. 저는 부모님의 생계를 지금도 책임지고 있고 제가 한 월에 200에서 300 가까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씨앗이자 희망이자 자랑이자 이런 것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나는 대표니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대표가 흥청망청 술 먹고 놀면은 그냥 직원들도 동기가 없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기가 회사 사무실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약회사들 다 계약을 해놨어요. 엄청 많네요. 이제 처음에는 뭐 한 4-5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계약이 이제 계속 지금은 이제 40개, 50개 이제 제약회사랑 계약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프리랜서 영업사원들한테 넘겨서 그렇죠. 영업을 하시는 네네 그렇죠. 크게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교육도 해드리고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도 좀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도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직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여기가 일거지만 그쪽 자리에도 제약 영업이라는 게 엄청 쉽지 않은 영업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제약 영업이라는 게? 한 1000군데 가면 한두 군데 뚫려요. 그만큼 뚫기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1000군데 가서 한두 군데 뚫려버리면 그 병원이 10년, 20년 갑니다.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계약을 하면 한 3년 동안 수당이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뚫어버리면 20년 나옵니다. 월에 매달. 한 거래처를 잡으면 금리 났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초반에 지치죠.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하죠. 네. 아이스박스도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런 노력들 엄청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그때 회사 잘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도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의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고생을 하고 있고 기러기 원장님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서 좀 그걸 재밌게 즐기면서 했는 것 같아요. 마인드를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내 고객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 베풀고 나눈다 라는 생각을 바꾸면서 더 영업의 성과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영업을 잘하기 위한 노하우가 그런 마인드일까요? 저는 영업은 베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팔려고 해요, 뭐를. 팔려고 하면은 안 사요, 절대. 근데 베풀려고 하잖아요. 호감이 생겨요. 이 사람 물건이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게 돼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모아놓고 일본어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의사들한테 굳이 의리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인 강사가 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조건을 약으로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빨리 뽑아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녹여갈 수 있을지 그거를 하다 보면은 굳이 영업에 끌려다니지 않는 영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영업사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 팔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도와주고 베풀려고 하고 뭔가에 득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와요. 굳이 내가 안 가도 돼요. 그게 영업의 정석입니다. 그럼 먼저 베푸는 사람 대 사람으로 유대관계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약 리스트 자체도 안 두고 가요. 저는 그럼 가서 놉니다. 그냥 요즘 한잔 어떠시고 뭐 이거 한 개 드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별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왜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저는 슬슬 얘기를 하는 거죠. 급하게 얘기 안 해요. 상대방한테 베풀고 그냥 놀면서 그런 편한 분위기를 만드신 거네요. 그런 게 영업 비법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교육도 포함해서 직원분들도 관리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직원분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95% 이상은 동기부여를 저는 중점으로 생각합니다. 5%는 틀려도 괜찮아요. 야근 초반에 몰라도 됩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약간 영업이라는 건 보면은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데 고객들한테 항상 거절을 당하다 보면 사람 멘탈이 흔들려요. 그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동기부여가 항상 필요한 거야. 그거를 하다 보면 이 실패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00번의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1000번을 해야지 마지막 한 번째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치지 않으려면 동기부여, 마인드셋이 첫 번째입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밌었고 설레기도 했고요. 좀 이루고 싶으신 꿈이나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마지막에 상장 기업을 최종으로 하고 싶어요. 강남에 건물 올려서 아동재단 설립하는 거랑 회사를 그쪽으로 강남으로 좀 올리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영업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됩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었던 적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참고 남들이 다 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 거거든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 진짜 목표 설정하시고 자기 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영업을 하시면 절대 포기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